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오토바이 굉음에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차량 소음 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을 올리는가 하면 합동 단속에는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킨 손님에게서 받은 신용카드를 불법 복제해 SNS로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범행을 총괄 지휘한 사람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수급자 본인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1인당 5만 원의 2박 5 페이를 백신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배달 앱을 활용해 음식 배달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킨 손님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불법 복제 만든 카드를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범행을 총괄 지휘한 사람이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신종 범죄에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킨 손님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불법 복제하고 판매한 일당 5명과 위조된 카드를 구입한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총괄 지휘한 사람은 10대 청소년으로 사기 혐의로 교도소 복역 중 같은 수감자에게 카드 위조 수법을 배워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배달 기사로 일하며 총 10명의 손님에게서 복제기기로 카드 정보를 얻었습니다. 2개의 단말기를 사용했지만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결제가 제대로 안 됐다며 시간을 끌고 카드 복제 후 실제 카드 단말기에서 바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복제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만든 위조 카드는 SNS를 통해 3명에게 판매됐고 이 카드를 구입한 일당은 7, 8월 전국 금은방을 돌며 1,743만 원치의 귀금속을 구입했습니다. 현금화하기 쉬우기 때문에 기금속을 주로 구입했고 그다음에 컴퓨터용 그래픽 카드를 구매해서 이런 주로 유흥업소에서 돈을 소비했습니다. 경찰은 배달 앱을 사용할 때 가급적 온라인상에서 결제하고 부득이 대면 결제할 경우 복제가 어려운 IC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결제 과정을 잘 지켜보는 등 신종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이렇게 소리만 들어도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시죠. 바로 오토바이 굉음입니다. 해운대구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같은 굉음에 시달리다 못한 주민들이 직접 굉음 오토바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구청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음 허용 기준치를 하향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단속 현장을 안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굉음을 내며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횡단보도 한복판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대다수 오토바이가 차선인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해운대 장상역 일원의 도로 상황을 지켜봤더니 3시간 내내 오토바이 굉음이 울리고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잇따랐습니다. 비단 이날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거의 매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인근에는 오피스텔을 비롯해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못 살겠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배달을 하는 거지만 우리 사는 주민들은 너무 시끄러워요. 진짜 신호 안 지키고요. 너무 심합니다. 울산고속도로 입구는 이 자동차 시합을 하는 건지 방방 소리가 새벽도 없어요. 올해 해운대구와 경찰로 접수된 이륜차, 승용차 소음 관련 신고는 모두 1,300여 건. 하지만 소음으로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의 소음 기준은 105데시벨, 자동차의 소음 기준은 100데시벨입니다. 법률상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과 비교하면 공사장 소음 허용 기준치를 훨씬 웃돌고 기차가 지날 때 나는 소음과 동등한 수준. 단속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차량의 실제 소음을 측정하면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닿아 있거나 못 미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 차량이 단속 현장에서만 속도를 늦추면 무사 통과입니다. 근데 실제 잡아서 측정해 보면은 100데시벨 조금 못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느낄 때는 상당히 큰 소리고 경음인데도 단속 기준에 못 미치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 해운대군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며 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법률상의 자동차와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치를 80데시벨 수준까지라도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겠다 싶어서 이번에 해운대구청에서 특히 구청장 이름으로 청와대에 기준 강화를 위한 청원을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해운대군은 굉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청과 해운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주민들과 합동 단속 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오토바이와 차량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들이 문제 차량이나 교통위반 차량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차주를 찾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오늘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에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모와 자녀 배우자의 소득 그리고 재산이 고려됐지만 10월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재무 상태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동구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백신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급 대상은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역 주민으로 1인당 5만 원의 이바구페이가 충전된 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또한 접종을 완료한 등록 외국인과 임신이나 건강 등의 이유로 접종에 어려운 주민은 심의를 거쳐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선불카드는 오는 내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예방 백신 1차 접종률은 이미 70%를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수급이 원활하면 10월 2차 접종률 70%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27일 0시 기준 부산 진구 1차 접종자는 26만여 명, 전체 주민 대비 75%, 18세 이상 접종 대상자 대비 84%를 넘겼습니다. 2차 접종 완료자도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49세 미만 참여율이 저조해 해당 연령대에 대한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18세 이상 미접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예약은 9월 30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임산부 등의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6세에서 17세의 사전 예약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 12세에서 15세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 10월 8일까지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이와 더불어 면역이 약한 사람과 고령층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군 보호를 위한 추가 접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군은 정부의 이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 임산부 등 14,000여 명에 대한 접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통해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진구는 추석 이후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소 2주 동안 사적 모임 자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휴 기간 고향이나 여행을 다녀왔을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신중년이라 불리는 50세에서 65세 사이 주민들의 평생 교육을 위한 신중년 더 채움 학습관의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금정구는 신중년 덧체험학교 1기를 모집하고 올 하반기 배움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수제로 운영되는 학교는 건강과 재무, 스마트폰 활용 등 50세에서 65세 사이 신중년의 인생 재설계에 필요한 13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수업은 오는 12월까지 매주 1회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상영작 온라인 예매를 시작으로 축제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전 좌석 예매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코로나19 정부 방역 수칙에 따라 극장에는 50% 인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영화인들과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실내외 극장과 모든 행사장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개폐막작 티켓 예매는 28일 오후 2시부터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가능하고 상영작 티켓은 3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티켓 예매 서비스에는 대체 불가능 토큰, 즉 NFT를 도입해 위조 등을 없애 암표 거래 등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취소표와 잔여 좌석에 한해서 현장 예매가 가능합니다. 한편 남포동과 해운대를 중심으로 개최해온 영화제가 두 지역 외 장림포구 부네치아, 사상 인디스테이션,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 등 부산 14개 구군의 스크린을 설치해 올해부터 부산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일명 동네방네 비프가 올해 처음 시범 사업으로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선보일 것으로 프로그래머 추천작 상영과 게스트와의 만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화가 마을의 일상이 되는 지역 맞춤형 영화제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아시아 전역의 우수한 TV, OTT, 온라인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에는 본심을 거친 11개국 총 30편의 작품이 11개 부분 후보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6일 개막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영도구가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전기 사용량을 절감한 세대에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영도구는 올해 부산시 에너지 홈닥터 공모 사업을 통해 아파트와 일반 주택 500세대에 효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맞춤형 에너지 컨설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해당 세대들의 실제 전력 사용량을 측정해 지난해 대비 사용량을 절감한 경우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동의대 대학원 재학생들이 학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동의대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석사과정 1기 재학생 18명은 지난 28일 한수환 총장을 찾아 대학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동의대는 과기부의 그랜드 ICT 연구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지난해부터 대학원 인공지능학과에서 재직자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재직자 박사과정도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다연 양이 기장군 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 홍보대사는 임기 2년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기장군은 김다현 양의 친근한 이미지를 통해 기장군을 전국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다연 양은 경남 하동군 청학동 훈장으로 알려진 김봉곤 훈장의 4남매 중 막내로 최근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고 김치 냉장고를 샀는데 그 바닥에 1억 1천만 원의 돈다발이 붙어 있는 걸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억 1천만 원이요? 네. 좀 고민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이 제주도에 배달된 그 김치 냉장고를 추적했더니 지난해 9월 사망한 서울의 60대 여성이 그 주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돈은 유족에게 전해지는데요. 유실물법에 따라서 습득자인 신고자에게 5에서 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양심의 주인공이네요. 결국 적지 않은 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중고품 살 때 바닥까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